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여러분들이 크게 공부가 좀 되고자 해서 아주 중요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름 아닌 주가 지도. 요 주가 지도로 내가 하락장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주가 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이 주가 지도가 뭘까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주가 지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국고차 할 때마다 여러분께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도 얘가 결국은 여기를 이 60선을 깨고 얘가 내려가야 되는 거, 이것도 이게 다 주가 지도예요. 자, 이제 잠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주가 지도 할 때 이제 여기도 이것도 잠깐 볼까요? 제가 종합 주가 지수를 얘기할 때 이 종합 주가가 얘가 그냥 못 갑니다. 얘 조정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조정 많이 받았죠. 또 요번 주도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주가 흐름 자체가. 이게 올라갈 때 그냥 못 가는 거. 이럴 때 보통 뭐라 하냐면 파동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꺾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꺾어지는 거는 뭐랑 똑같으냐면은 에코프로가 올라가다 조정받는 거랑 똑같아요. 에코프로가 위로 올라가다 조정받는 거랑 똑같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에코프로 갖고 한번 주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다른 걸로도 제가 주가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가 지도는 뭐냐면,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큰 게 가기 위해서는 작은 게 파동을 줘야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제가 이제 주가 지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텐데요. 주가 지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에코프로다 그러면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갈 때 얘가 그냥 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제꼈다 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주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주가 지도예요. 자, 그래서 주가 지도를 제가 다른 각도로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쉽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려면 대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0선이에요. 요 라인, 요게 240선인데 이게 우상향해 줘야 돼요. 이게 240선이. 그럼 자, 얘가 큰 거예요. 그럼 얘가 우상하려면은 작은 게 60이 이렇게 파동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제꼈다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게 N자 준다는 것은 얘가 그냥 못 가고 반드시 꺾였다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꺾였다 간다는 것 자체가 얘는 조정을 주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60이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큰 게 우상향해서 쭉 뻗어 올라가려면 60은 240과 비교하면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게 N자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만약에 60이 얘가 쭉 가려면 얘보다 작은 뭐가 N자를 줘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20이 이렇게 N자를 줘야 되는 거죠. N자의 파동을 줘야 되는 거죠. 요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가가 갈 때 주가 지도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다양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럼 얘가 240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대박을 주려면 60이 올라갔다가 제꼈다 가야 되니까, 얘가 단기 조정받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축소한 가운데서 얘가 다시 갈 때 여기 올라탈 때 사면 되겠네요. 실제 여기에서 국고쳐서 추천 나갔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죠. 그죠? 저희가 참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게 토요일날 여러분께 제공이 될 텐데,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녹화를 해놓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홍보를 같이 하고 갈게요. 오늘은 바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런
이런 어떤 그 기법들, 이런 기법들을 저 말고도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전문가 분들이 교육을 해놓은 거를 여기 머니탭, 삼성의 머니탭에다가, 요 삼성의 머니탭에다가 요게 들어가 있는 게, 요게 가격이 49만원에 됩니다. 그래서 1668에 3971 요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는 원래 나갔던 계좌 플러스, 그러니까 명품주, 그 다음에 종가 베팅주, 요것도 같이 제공됩니다 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주가들을 제가 오늘은 타이틀이 휴일이니까 주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모양을 보여줘야 주가가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아까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240이 크게 가기 위해서 60N자를 줬듯이, 이게 60이 이렇게 쭉 뻗어 가려면 어딘가 가다가 20도 올라가다가 제꼈다 가야겠네요. 어떠세요? 볼게요. 그래서 얘가 쭉 가다가 보면 20이 꺾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올라가다가 20이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꺾어지죠. 어떠세요? 꺾어지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얘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제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원래 주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 여기는 안 꺾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얘가 월간 단위로 이렇게 얘가 조정을 줬을 때 이게 외봉이죠. 외봉이면 얘는 반드시 씁니다 라고 하고 오히려 매수 찬스 잡아들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 주가 행보를 보면 그 다음에 쭉 올라가죠. 어떠세요? 이게 주가 지도예요. 그때 이걸 뭐라 하냐면 퍼펙트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 이제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섹터예요. 얘가 뭐 조정 주느냐 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섹터예요. 근데 다른 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거니까 레인보우 로봇도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해외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장도 한번 볼게요. 추석 이후에 얘가 어떤 순서를 밟을 것인지 보세요. 얘를 이렇게 보면은, 자,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결국 얘는 240이 이게 우상향해야 주가 크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대세선이니까. 그럼 얘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60이 여기 돼서 파동을 줘야 되고요. 어때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60이 길게 올라가려면 작은 게 20이 이렇게 파동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선 하나 그다음 직전 고점이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240 위에 60이 N자형 파동, 60 위에 20이 N자형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죠? 얘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드디어 완벽한 모습을 두고 퍼펙트 패턴 만들었을 때 얘는 여기서부터 이 기간 조정만큼 원차트 법칙으로 그만큼 줄기차게 뻗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음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퍼펙트 패턴을 만들기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락장도 한번 보여볼게요. 하락할 때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락장도 원리가 똑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2008년도에 리먼 사태를 가지고 지금 장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2008년도죠. 자, 보세요. 만약에 거꾸로, 지금 얘기했던 거 거꾸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려면 이 240선이 하향으로 꺾여야 되겠죠. 조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꺾이려고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이 녹색선이 이렇게 N자를 가듯이 내가 할 때 얘가 이렇게 여기 N자를 가야 본격적으로 하락하겠죠. 또 얘가 이 두 개의 원리로 얘가 이렇게 내려가려면은 20이 이렇게 여기 N자가 되겠죠. 그럴 때 여기 저점을 깰 때가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파동에서 내리꽂는 겁니다. 이건 역퍼펙트라고 그래요. 이걸 주가 지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주가 지도로 내가 하락장에서 서바이벌 하기. 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자, 먼저 결론부터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그동안에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투매는 자자지만 얘는 여전히 위로는 매도였다. 여전히 얘는 계속 매도였다. 그죠? 얘는 코스닥이 왜 약세현상인지도 미리 월 초에 이미 9월 초부터 이미 8월달에 올라갈 때 9월 초부터 바뀌면 얘는 위험합니다라고 미리 얘기하면서 계속 매도만 때려줬어요. 결국 얘를 이렇게 지나고 보니 누가 성공했을까요? 그죠? 누가 성공했을까요? 이거 위에서부터 꼬꾸라질 때 매도로 방향을 잡고 한 사람들이 성공했겠죠.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뭐를 통해서? 주까지도. 그 중에 하나가 상대 강도인 거예요. 얘가 월초 아래 발의 방향. 이런 차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갖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밖에는. 왜? 이게 저의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인가.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다른 거 갖고 설명하겠죠. 근데 전 이걸 갖고 설명합니다. 왜? 저는 파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면 매도, 매수면 매수. 그걸 각각 여러 개 제시해서 이때는 하락장일 때는 현금도 주기다. 이래야 살아남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장이죠. 주말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얘는 중간에 추석 연휴 때문에 얘는 그나마 13포인트 올라갔는데 이쪽은 그냥 0.09 그냥 쏘 그냥 강법 정도죠. 위에서부터 내리쳤죠. 이렇게. 이게 주가 지도인 겁니다. 보실까요? 이쪽 보시면 주가 지도에서 조금 아까 큰 게 방향을 밑으로 잡으려면 작은 게 역연자 파동이다. 얘가 이렇게 되면서 쫙 빠진 거잖아. 이때 양매수. 양매수 플레이. 자, 보세요. 얘는 이거 이전에 얘가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도 때려들었거든요. 신기하잖아. 자, 이때 제가 국고저 설명하면서 선물이 그래프가 설명해 주시니까 파생 그래프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설명드렸죠. 보세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얘는 30분봉에서 이게 240선이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60이 이렇게 가다가 N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있었겠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얘가 올라갈 때 얘는 그냥 못 간다고 그랬죠. 이게 여기다가 일봉의 캔들을 씌워버리면은 이게 올라갈 때잖아요. 이렇게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N자가 아니니까. 얘는 그럼 여기 어딘가 얘는 충돌인 거예요. 이게 가려고 하더라도 이 20이 제꼈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때렸는데 얘는 퍼펙트 패턴이 실패했죠. 퍼펙트 패턴 다음 60N자에 여기다 얘가 N자 줬는데 이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 실패한 거예요. 퍼펙트 패턴이. 퍼펙트 패턴이 나올 때까지 매도거든요. 그럼 자, 이제 보세요. 얘가 이제 추석이 끝난 다음에 그냥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진 상황 때문에 올라갔다. 또 이쪽도요. 코스닥도 볼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게 다시 봉쪽으로 가려면 이게 20이 올라가다가 가도 얘는 두드겨 맞겠죠. 그렇잖아. 이 60이 이렇게 갔다가 두드겨 맞았다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매도가 존재하죠. 얘도 마찬가지. 어딘가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얘가 60이 이게 이렇게 가려 그러면은 이게 20이 얘가 쌍바닥도 아니지만 만약에 쌍바닥을 주던 뭘 주던 올라갔다가 얘는 또 제꼈다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미리 또 매도가 존재하겠죠. 똑같이 이쪽도요. 20이 이렇게 N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랑 똑같이 여기도 매도가 존재하는데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또 N자 주니까 또 제꼈다가 또 가니까 또 매도가 존재하겠죠. 몇 번의 매도가 존재할까? 최소한 3번의 매도가 존재하죠. 다시 줘볼까요? 내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서바이벌 살아남는 방법은 여기서도 매도를 때려들듯이 이쪽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미 월초에 발의 방향이 아래고 얘가 요렇게 얘가 여기서 음의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였고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께는 매도를 때리든지 아니면 인버스를 사든지 뭐든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미국에서 방송할 때 여기였잖아요. 여기도 매도 때려들고 여기도 여기 TSMC에 매도가 나오고 여기는 대주주 관련된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물들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도고 이게 주가 지도입니다. 얘가 꼬까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고장난 12시 이 고스란한 이 손에 누가 보냔 말이지. 이 급락의 손에는 아니든 아니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주가 지도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대주주의 요건은 하드웨어적인 분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분석이에요. 여기도 TSMC 약재가 얼마나 약재인 줄 아냐 제가 여러분께 그죠? 매도입니다. 그 매도할 때 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피에다가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저희 홈피에 내용을 보면 벌써 연속 2번의 양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오늘도 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매매될 거지 여기 보세요. 모의 검증 결과 양매수 여기 양매수 여기 많죠. 이게 소위 풋옵션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풋옵션. 양매수의 개념은 풋옵션 때문에 양매수를 갑니다. 양매수 많잖아요. 이게 제너럴 하잖아요. 누가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만 양매수한 게 아니라 이 방송 저희 회원들도 듣고 계시거든요. 생애 첫 양매수. 양매수는 결국 얘가 내려갈 때 풋매수 대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잠깐만 들어오면서 늘려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딱 주가지를 보고 얘가 조정을 받겠다 그러면은 난 해지라는 겁니다. 그때 인버스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인버스는 내가 만약에 주식이 1억이면 내가 돈 1억 있어야 해지가 돼요. 투타임스를 간다? 그럼 내가 1억이면 5천만 있어야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돈이 어떻게 해서 다들 주식으로 갖다 넣었을 텐데. 근데 옵션은 한 10%만 있어도 충분히 해지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겁니다. 내가 매매할 때. 얘는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아닙니다. 얘는 이제 얘가 지금 오늘 왜 떴느냐? 얘는 내려가면 얘가 중방이잖아. 얘가 여기가 직전 저점 이렇게 있잖아요. 중방이면 이게 주가가 뭐냐면 얘는 이제 22여견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빠진 거거든. 근데 대신 5가 여견자가 아니잖아요. 중방이잖아. 파동이 아니거든요. N자이거나 여견자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모르면 잠깐만 들어보세요. 얘가 빠지더라도 얘가 딱 지킨다 이 얘기 아니라 이 근처 어디선가 얘는 빠지더라도 들었다가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아예 60이 중방이죠. 콜삭은 60 여기처럼 22 여견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려갔다가도 얘가 빠지더라도 들었다가 빠진다는 거죠. 얘를 볼 때 2018년도에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 신기하셨잖아요. 자 볼게요. 2018년도에 신시어 우리에게는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다우로 갈까요? 다우 그래프가 더 선명하기가 좋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법상.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요. 딱이요. 여기요. 얘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 겁에 질렸어요. 여러분 얘는 그냥 안 빠집니다.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뜬다는 거죠. 파동이 아니잖아요. 얘가 빠지려면 이렇게 여견자로 빠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요. 이걸 이걸 주가지더라고 중반할 때 직전 저점 거쳐서 뜨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려갔잖아. 여기 내려갔을 때 공포 들었을 때 여러분 얘는 그냥 안 빠집니다. 스티치기 배가 옵니다. 석 달 동안 뜬다 얘기야. 왜? 60이 여견자가 아니잖아요. 파동이 아니잖아요. 내릴 때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여견자로요. 진짜 빠질 때는 주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는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질 때 보세요. 어떻게 빠지는지. 이렇게 빠져. 여견자로. 어떠세요?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두 주고 나서 올라갈 땐 조심해야 돼요. 혹시 얘가 들어주는 게 여견자로 하기 위해서 들었다가 빼려고 하는지. 이런 폭락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들어주나요. 그죠? 그래서 현재 시장도 한번 볼게요. 현재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미 이게 꺾였고요. 여기서 얘가 TSMC 악재를 맞아갖고 얘가 엄청나게 큰 악재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이쪽은 맨날 제가 이쪽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얘는 대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한 물량과 발해 방향 음봉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여기서 보면 월초 아래 여기 음봉들 나오죠. 그래서 얘는 꼬꾸라졌죠. 내가 이런 주가지도를 알면 올라갈 때 매도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얘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매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얘가 내려가더라도 얘가 직전 저점이구나. 얘가 이쪽에 직전 저점이 있구나. 얘는 들어주겠구나. 근데 들어줘도 얘가 상승다운 상승 주려면은 얘는 분봉이 20이 쌍바다. 더더욱이 20이 상방을 줘야 되니까 얘는 올라가면 이게 쭉 올라간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쭉 올라간다고 쳤을 때 얘는 그냥 못 가요. 최소한 여기를 지어보면은 여기를 지어보면은 자 볼게요. 얘가 여기를 지어보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N자를 줘야 돼. 그나마
얘를 준 다음에 올라가다 또 얘가 N자, 이 녹색 N자니까 또 올라가다 두드렸죠. 얘는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두드맞는 겁니다. 얘 마지막에 걸린 거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번 꺾을 때 한 번 두드맞았죠. 그 다음에 녹색이 올라가다 N자니까 두 번째 두드맞았죠. 여긴 좀 길죠. 60이니까. 세 번째 20N자니까 세 번째 두드맞죠. 여기서 실패한 거잖아. 얘도 똑같아. 이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한 번 두드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N자로 간다고 해도, 그 다음에 60N자가 하니까 두 번째 두드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다고 해도 20N자니까 세 번째. 이 세 번의 이 난관을 거쳐야 얘는 주가가 다시 본격적인 상승다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에서는 매물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려갈 때 얘가 이제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파생이 직전 저점에 와 있고 코삭을 보면 얘는 20이 여견자인데 얘는 여견자가 아니잖아. 중반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려갈 때 여기 직전 저점에 이렇게 잠깐만 반대로 시도할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갈 때 매번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투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수요일날 아침에도 투매하신 분들이 이게 올라갈 때 억울했잖아요. 이렇게 투매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제목을 여기다가 매일매일 뿌려드렸어요. 그래도 몇 번에도 보신 분들은 여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직도 매도였던 이유. 그죠? 여기 보면 투매는 하지 말라는 이유. 여기 여전히 매도였던 이유. 이 내용들이 주가 지수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것 좀 볼게요. 이게 얼마나 내가 얘를 유효하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3월달 그럼 뭐가 기억나세요? 실리콘밸리뱅크 사건이 기억나시죠? 저때 뭐라고 했어요? 실리콘밸리뱅크 사건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망해간다 하더라도 걘 두뇌처럼 억절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뿅망치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저게 주가 지도예요. 보세요. 얘가 내려와봤자 이게 내려봤자 중방이죠.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빠지면 내려왔다가 여객자로 들어갔다가 여객자로 빠져야 되니까요. 주가 지도에서. 트러스 약재가 호재다. 이것도 기억나세요? 오래된 찐팬분들 기억나실 텐데. 유로화. 트러스 약재가 어딥니까? 영국의 파운드와 트러스 약재가 호재다. 이게 약간 오파동기가 있어요. 주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 환율.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있죠. 계속 세력들은 달러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달러를 모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402원에서 무너지면 얘가 본격적으로 무너진다. 어떠세요? 그 다음에 유가. $70가 바닥이에요. 여기.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가의 꼭지를 정해드리고. 그죠? R 빼기 패턴. R 빼기. 그죠? 이게 R 빼기 패턴. CPI가 9.1대가 꼭지예요. 왜? 유가가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 $70 바닥이에요. 위에 올라가죠. 얘가 쉽게 안 빠져요. 다시 $90 올라갔네요. 쉽게 안 빠져요. 이거 올라갔잖아요. 됐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주가 지도의 패턴이에요. 결론. 얘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 장이 최소한 분봉이 퍼펙트 패턴을 줘야 여기 퍼펙트를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 줘야 얘가 본격적으로 상승다운 상승의 패턴을 밟는 거고, 그러고 해서 얘는 올라갈 때 아직 세 번의 매도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투매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내려갈 때 여견자로 줘야 되니까 들었다가 빠지니까 쫓아가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알겠는데 그냥 빠지는 않는다는 거죠. 얘는 5가 하방을 줘야 되고 여기는 20이 하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얘는 쫓아가면서 때리는 건 아닌데 올라갈 땐 줄여야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고 다시 본격적인 상승을 즐길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됩니다. 얘는 지금이 아니어도 주가 내려갈 땐 저층 아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올해 만약에 장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꼬꾸라져서 그러더라도 내년에는 봐야 되는 이유를 저층 아파트로 설명했어요. 이거 뭐 자주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주가지도 보는 법이나 이런 걸 아시려면은 여기 저뿐만이 아니라 또 와우를 대표하는 많은 전문가들 요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이제 머니 탭이거든요. 요 안에 머니 탭 요 안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요걸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요 안에 계좌 플러스하고 또 증권 알파하고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특히 매일 종가 두 종목 드리는 것도 이렇게 드리고 있죠. 49만원 168-3971 열로 모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 잘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